그 전 시간에 그 양주라는 방송국에서 북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생활하면서 제작을 했던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정식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맡아서 해보는 게 좀 어떻겠느냐. 그리고 정식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저한테. 그래서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능 프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는 로컬 방송국이잖아요. 지방 방송사란 말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춘천 MBC, 뭐 대전 MBC 이런 역할인데 공통점이요. 걔네들 그 로컬 프로그램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CCTV가 중앙 텔레비전이잖아요. 중앙 텔레비전에서 CCTV에서 방송을 하는 거를 거의 받아서 송출 역할만 합니다. 송출.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이제 우리가 그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뭐 지역 소식이라든지 지역 뉴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지역에서 뭐 농번기다 뭐 그러면 뭐 그거 가서 뭐 찍고 리포터들이 나가서 찍고, 그다음에 그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CCTV에서 전파되는 그 송출하는 내용을 하고 나중에 지역 뉴스를 같이 붙여서 방송을 하거든요. 여기도 시스템이 똑같죠. 한국도. 그래서 지역 뉴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장터가 열립니다. 뭐 어디부터 뭐 보건소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나는 사건 사고들도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능 프로는 없어요, 거의. 지역에서 예능 프로를 못 만들어요. 규모상. 근데 규모는 굉장히 커요. 800명이에요, 직원이. 방송국이. 그 800명이고 중계차도 뭐 몇 대씩 있고,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하는 거지. 이제 하긴 하는데 뭐 지역 장터 열립니다 그러면 중계차 갖고 나가서 뜨는 거지. 그거를 무슨 예능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되게 좋네요. 하드웨어는 뭐 짱짱하지. 뭐 다 새 거야, 다. 뭐 다 새 거고, 뭐 시설도 너무 훌륭하고, 스튜디오도 뭐 뭐 몇 개씩 있으면서 뭐 시설도 뭐 어마어마하지.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제가 매일 만났었잖아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여자친구랑. 매일 만나고 그러다가 내가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매일 만나던 거를 일주일에 4일 만나고 3일 만나고 이렇게 하루 건너씩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도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일단 와서 수입이 없으니까 취직을 하게 됩니다. 취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저랑 좀 그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베이징에 보면 왕징이라는 데가 있고요, 우다코라는 데가 있어요. 그 우다코는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칭화대가 있어요. 칭화대가 있는데 거기 유명하죠.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서울대 있는데 거기 칭화대 근처에 유학생들이 많아요. 한국 유학생들이, 유학원 애들이. 그러니까 한국 그 교민들이 많은 데가 왕징하고 우다코예요. 근데 우다코는 학생들 위주고, 그다음에 왕징은 이제 사회생활하는 그 기성 세대들 그 위주예요. 근데 그 우다코 쪽에 회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뭐 무슨 회사냐면 그 인삼을 재가공해서 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 사골도 넣고 뭐 여러 가지 한약재도 넣고 그래서 만드는데, 이제 인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산삼이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리고 뭐 산삼 있고 홍삼 있고 그래서 해가지고 박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파는데, 나는 깜짝 놀란 게 원가가 예를 들어서 한 8만 원 정도면 그거를 막 40만 원, 50만 원에 팔아요. 그리고 방판을 하는 회사예요. 방문 판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얘가 취향이 맞는 거지. 그리고 얘는 자기 예전에 있었던 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적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장급으로 거기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근데 그 회사를 몇 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나도 우다코에 이제 뭐 유학생 그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전화를 하면 지금 회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회의 때문에 안 되겠지. 그리고 뭐 오늘 미팅 있다, 뭐 거래처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내가 몇 번 갔었어요. 뭐 대여섯 번 갔었죠. 그 한두 달 사이에. 내가 촉이 무지하게 빠른 놈이거든요. 근데 얘가 내가 가면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받았어요. 불편해서 이렇구나, 걔가. 근데 그 회사에 그 회장애가 있는데,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 뇌피셜인데 내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 느낌상. 근데 그런 걸 캐치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희 회장이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렇대.
그 내가 가면 불편하냐? 그랬더니 불편한 건 아닌데 내가 여기서 활동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주지, 그 회장 생각을 받아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가 불편한 거는 사실은 있다 그러고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회사를 찾아가고 이런 거를 좀 뜸하게 합니다. 뜸하게 하고 굳이 만나려면 걔 끝나는 시간에 밖에서 만나요. 사무실은 제가 안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들어갔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별이 슬슬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이별이 이제 오고 있는 거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 정도 시간이 되면서 이제 슬슬 정리를 할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내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너 일하고 우리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도 또 제작 쪽이나 이런 쪽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때 이제 많이 울죠. 당연히 울죠. 펑펑 울죠. 왜냐면 나랑은 많은 추억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지방 행사 나가고 그럴 때 버스 대절하고 가다가 뭐 차 고장 나서 뭐 고생했던 거 거기 뭐 출장 가가지고 저녁에 공연 끝나고 나서 뭐 바닷가나 이런 데 가서 해산물 시장 같은 데 가서 해산물 먹으면서 둘이 술이 취해가지고 같이 놀던 생각 그런 많은 생각들이 많은 추억들이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있었겠어요. 그런 것들이 져가면서 이제 그 이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그 친구도 많이 힘들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간신히 이제 마음 정리가 되면서 그게 또 몇 개월이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이제 연락은 하죠. 자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예전처럼 애인 관계는 아닌 거지. 같이 밤을 새거나 뭐 잠자리 하거나 그런 관계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 밥 먹었어, 뭐 챙겨주고 이러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매일 한 번씩 전화 오고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이제 점점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서서히 해서 드디어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북경에 있으면서 그 친구랑도 이제 연락은 하지만 이제 조금씩 뭐 며칠에 한 번씩 연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생활에 대해서 서로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몇 시에 들어갔는지 그 친구가 몇 시에 집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간섭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이 또 뭐 한두 달 지나가다가 이제 저도 이제 점점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방송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은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학기에 그러니까 다음 개철 봄철이면 봄철, 가을철이면 가을철 개편 프로에 내가 정식으로 들어간다 그러고 몇 개월 더 시간을 내가 벌었어요. 벌었다가 거기 그 공연하는 그 집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저도 또 현실에 맞게끔 제가 이사를 갑니다. 또 다른 데로 어디로 이사를 또 가셨어요 이번에는? 그 이제 왕징에서 가까운데 그 똥바라는 데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처음에 그거 싸구려 그런 데보다는 좀 훨씬 난 데로 이사를 갑니다. 아파트인데. 그래서 이사를 가가지고 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저도 이제 비용이 점점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굉장히 좀 어려워졌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사 가고 나서 새로 이사 가고 나서 또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국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쪽에서 뭐 방송국에서 제작 그 제가 컨설팅 하는 거에 비용을 뭐 대단히 많이 쳐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겨우 왔다 갔다 하는 비용 빠지는 정도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내가 생활비를 쓸 정도의 그런 수입은 없었죠. 없었다 보니까 이제 또 계속 힘들어지고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공연해가지고 뭐 몇천만 원, 뭐 4, 5천만 원 손해를 보고 왔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좀 나름대로 이제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막 이런 힘든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그 북경 저기 제주도 공연 갈 때까지 제 그 감독 밑에 있는 감독이 있었어요. 그 조 감독이라고 진짜 삐쩍 마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갔다 와서 그 친구는 독립을 한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애들 해체했을 때 한 달 휴가 줬을 때 걔는 이제 독립을 해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일을. 근데 뭐 그 동네에서 지역에서 광고 대행사에서 나오는 뭐 홍보 영상 이런 거 좀 편집해주고 뭐 키노트 작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키노트 작업이 뭐냐면은 사진 한 장 가지고 그거를 2D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 자동차 사진이 있으면 그거를 큐노트라는 작업을 해가지고 바퀴로 줌이 들어가면 바퀴가 막 돌아가는 거라든지 돌아가면서 불빛이 찝 지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 작업을 굉장히 잘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얻게 되면서 걔는 거꾸로 내가 있었던 그 6개월, 8개월 사이에 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돈을 나보다 더 많이 벌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제가 경제적인 도움을 좀 받으러 갑니다. 가는데 이제 차가 있었어요. 제가 차가 있었는데 그게 여친 차예요. 왜냐면 북경은 그때 계셨던 분은 알겠지만 남바를 못 샀어요. 북경에서 더 이상 북경 남바의 차를 허락을 안 해줬어요. 워낙 트래픽이 심하고 너무 체증이 되니까 극단적인 수단을 쓴 거예요. 이제 북경에서 북경 남바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으로 막 팔리는 거야. 북경 남바 사는 사람들은 뭐 서로 암거래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에 팔고 2,000만 원에 팔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규 차량을 못 만드니까 내가 돈도 없었지만 그때 또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으니까 돈도 없었지만은 그거를 북경 남바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베이 남바를 사요. 허베이는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경기도 남바인데 그걸 사가지고 들어와서 북경에서 타고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북경 거기 공항국에 가가지고 교통과에 가서 하면은 한 달을 찍어줘. 예를 들어서 한 달 찍어주면 한 달 동안은 그 차를 임신 그 한 달 기간 해가지고 그거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기간이 지나면 또 교통국에 가서 또 운행 허가를 받아야 돼. 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하니까 북경의 남바를 다들 살라고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 여자친구는 차가 2대 있었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내가 타고 다니던 차니까 그거를 걔가 회수를 안 해가요. 왜냐면 걔 이름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차 살 때도 예를 들어서 그 3천만 원 정도 들었으면 거기에 한 1,500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같이 합쳐서 그때는 뭐 여자친구니까 네 돈 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게 됩니다.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기름값이 걱정될 정도로 제가 빈곤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확히 그때 날짜를 기억을 하는데 3월 13일인가 12일인가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나름대로 부슬부슬 오고 막 그랬던데 내가 버스를 타고 가게 됩니다. 2번을 버스를 갈아타고 기름값이 걱정될 정도니까 우산을 받치고 걔 집 앞으로 갔어요. 갔는데 걔는 아주 번화가 거리에 굉장히 좋은 그 오피스텔도 아니고 약간 별장처럼 된 5호 공관이라는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커피숍인데 걔네 집 앞에 커피숍인데 이제 아주 고급스러운 식당이에요. 그리고 레스토랑이지 커피숍이 아니고 뭐 식사도 먹을 수 있고 뭐 스파게티 같은 거 시켜 먹을 수 있고 왔는데 이제 앞에로 앉았어. 잘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랑 얘기하면서 걔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래서 네가 사야지. 내가 돈벌이가 없는데 그랬더니 네 드세요. 그러면 뭐 나는 스파게티 하나 시키고 걔도 뭐 시키고 뭐 커피 한 잔씩 시키고 저거 하는데 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월세는 다가오고 그런데 얘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못 잡겠는 거예요. 누르다가 그 친구는 나랑 카나다를 내가 데리고 간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랑 내 밑에서 오래 있었던 애지. 근데 지금 역전이 돼서 순간적으로 걔가 돈을 나보다 훨씬 잘 벌고 있는 상황이니까 할까 말까 타이밍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러다가